우리나라에서 핵심 지역은 압구정동이랑 그다음에 삼성동 일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동도 이제 지하 도시화 시킨다고 이제 계획들은 이제 잡혀 있고,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들이 사실 그런 핵심 지역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거는 앞으로 여기는 엄청 우리가 개발을 할 거니까 이런 데는 투기 소요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뭐 장기적으로 투자 유망하다. 3기 신도시가 대기만 하면 입지는 제일 좋아요. 1기, 2기, 3기 중에서 예전에 1기, 2기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서울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미래를 읽다라는 투자자문 컨설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 국내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여전히 그 상급지 갈아타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상담이 내가 이제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자녀들 이제 미리 좀 증여나 뭐 이런 부분 상속 문제도 좀 의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처음 집을 살려다 보니까 이게 청약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뭐 금매를 잡아야 되는지, 가격은 어느 지역을 가야 되는지, 이런 상담들도 좀 주류를 있는 것 같고, 주로 이제 요새는 뭐 이런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 상담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 전보다는. 예전에는 투자도 많았거든요. 네. 소액 투자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내 집 마련, 내가 어디에 상급지 갈아타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똘똘한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추세가. 사실 저도 여쭤보려고 했던 것 중에 네. 하나인데 네. 이게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은 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사실 광탈하는 점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금매라든지 아니면 좀 작은 아파트라도 좀 소액으로 네네. 사야 되는지 네. 이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네, 제가 딱 제안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청약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라든가 생애 최초라든가 세자녀 특별 공급이라든가 그 노부모 보양 특별 공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유공자 특별 공급도 있고 뭐 군인 특별 공급도 있고,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기가 여기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 같은 경우도 10년 장기 복무하게 되면 또 특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특공으로 또 노려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누군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체육에서 이제 은메달 딴 회원, 그 자녀분이 회원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그게 국가 유공자더라고요. 은메달 따면. 그래서 특공이 가능해요. 나이가 어렸지만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는데 특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 혹은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모실 계획인데 또 노부모 부양으로도 특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먼저 내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특공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러면 특공이 안 된다고 하면 일반 공급으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강남이나 서울에 유명한 데는 경쟁률이 몇백 대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 이런 데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계속 넣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빨리 포기해야 돼, 빨리.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은 괜히 거기에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빨리 포기하고 다른 전략을 해야죠. 그러면 그 다른 전략이 뭐냐? 대출을 내가 왕창 일으켜서 먼저 가장 좋은 집을 살 거냐.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대출 부담이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지? 또 다양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 성향이 안 맞겠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니면 조금 내가 그 눈높이를 낮춰서 차라리 두 채 전략으로 갈까? 두 채 전략인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한 채 사고 1년 있다가 한 채 더 사서 비과세 받는 전략을 해서 이 차익으로 내가 원하는 지역을 갈아타기 전략으로 하는 건 어떨까? 또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안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도권에 정말 그 저평가된 데를 정말 치열하게 찾아가지고 한두 채 이렇게 좀 약간, 왜냐면 이런 데는 뭐 5천 1억이 남더라도 주택 수가 많으면은 그 차익이 커지는 거니까 한 두세 채 사는 거예요. 시드세 8% 아니면 내 명의로도 할 수 있지만은 뭐 형님 명의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결혼을 안 하면은 각각 두 채씩 사면 네 채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취득세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인 신고를 안 하고 각각 네 채를 사고 그 안에 한 채를 팔고 그 일시적 1세대 주택 팔고 또 혼인 신고를 하면 이 갖고 있는 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총 네 채를 비과세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각 일시적 1세대 1주택의 전략을 활용하고 그 이후에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산이 확 불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네 채를 할 거니까 서울은 어차피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 그러면 당연히 수도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전략을 짜서 이제
뭐 이제 내 집 마련 계획을 하는 거죠.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짤 수가 있겠는데요. 그쵸. 네. 제가 너무 다 오픈했네요 오늘. 그렇다면 네. 또 궁금한 게 음, 최근에 이제 큰손 부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좀 음. 어디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까요?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남 아파트고 강남 아파트 중에서도 이제 재건축 단지들도 좀 관심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여기서 말씀 안 드렸지만 토지거래 허가 풀리기 전에 좀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가 오히려 저평가돼 있으니 실거주가 가능하신 분들은 그런 데를 노려라고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렸었어요 방송에서. 근데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실거주를 제가 이제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이제 무너져가는 단지잖아요. 네. 거기서 2년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가 그거를 용납할 수 있다. 내 자산 가치의 향상을 위해서 또 젊은 분들은 또 가능하고 좀 나이 들었더라도 나 몸테크 하겠다 이러신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전략적으로 그게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요새 또 강남 재건축이라든지 강남 아파트, 이제 고가 주택 쪽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고 자산별로 또 이제 다 다양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쪽으로 강남 재건축 쪽으로 좀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뭐 압구정 같은 경우도 신속 통합으로 좀 진행된다는 네, 이야기가 있던데 그렇죠.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지셨겠네요. 그렇죠. 그런 데도 많이 관심 갖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핵심 지역은 압구정동이랑 그다음에 삼성동 일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동도 이제 지하 도시화 시킨다고 이제 계획들은 이제 잡혀 있고,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지금 묶여 있는 지역들이 사실 그런 핵심 지역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찍어줬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은 거는 앞으로 여기는 엄청 우리가 개발을 할 거니까 이런 데는 투기 수요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차단하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게 한편으로는 좀 누르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기가 바로 오를 때야 이렇게 찍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역들은 여전히 뭐 장기적으로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최진곤 대표님은 부동산 이제 투자자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원칙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일단은 잃지 않는 투자가 이제 가장 큰 원칙이요. 워렌 버핏도 그 잃지 않는 네. 투자잖아요. 그 잃지 않기 하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치밀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저는 무리하지 않는 투자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거의 2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투자자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항상 그 무리를 좀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래 살아남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은 잠깐 또 반짝했다가 없어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또 이제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않고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무리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투자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에서 어떤 분들은 투자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탈모 오신 분도 있어요. 탈모. 네.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또 욕심이 좀 과해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려운 게 돈이 벌리다 보면 욕심도 생겨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억누를 수 있는, 자제할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갭 투자해서 전세금 못 빼주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예,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잃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이 좀 불행한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 초년에 성공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찍 성공하신 그렇죠. 분들. 예, 그런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우울해질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게 아니라 초반엔 좀 고생하더라도 점점 나아지는 삶이 오히려 저는 더 행복하고 더 좋을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인생을 좀 하는 게 제 모티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인생의 정점을 가장 늦게 찍어라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이유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투자라는 게 기회라는 게 또 이번 없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하다 보면은 인생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준비하다 보면은 인생의 정점을 가급적 늦게 찍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 집값은 뭐 내 월급과는 너무나 격차가 나게 크게 상승하는 걸 보고 허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오늘 말씀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좀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투자 사례가 있으실까요? 물론 이제 그 돈 많으신 분들도 많이 오셔서 상담 받기도 하지만 전 재산 1억이셨던 분이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한 5, 6년 전인데 1억을 하셨던 분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서 이제 상담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4, 5년 전만 하더라도 1억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을 짜드렸던 게 그때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남편이 군인이셔서 그 군인 특별 공급을 활용한 청약을 당첨을 시켜드렸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또 이제 또 다른 데 또 좀 경쟁률이 좀 덜 되는 지역의 아파트를 당첨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가능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해드렸는데 이제 투자금은 1억이 채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나중에 이제 왜냐면 계약금만 있으면 되고 네네. 중도금이 대출이 나왔고 그 당시에는 무이자 대출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도금 해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잔금도 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왜냐면 이분이 이제 관사에 사셔도 되니까 네. 잔금을 이제 전세로 놓게 되니까 거의 투자금이 다 회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 개를 했는데 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오거나 그냥 몇천 들어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팔고 비과세로 팔고 그 돈을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좀 하려고 하시는 계획을 이제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마운 게 사실 그 뭐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고마우신 거예요. 당연하죠. 네. 네. 그 당연해요. 그럼요. 더 엄청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래서 정말 그 지금까지도 계속 연락을 주시고 뭐 이렇게 감사하다 생각하시고 네네. 이런 게 너무 저는 그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2022년 말에 이제 단기 바닥일 때 제가 좀 약간 금매로 좀 많이 좀 잡아드렸거든요. 왜냐면 제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네, 있으니까 그 물건도 제가 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그게 단기간에 뭐 6, 7억, 7, 8억 올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건 내가 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네네네. 예, 물론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는데도.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진짜 뭐 이렇게 바라고 이런 건 네.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오히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분이 정말 오히려 대단하신 것 네. 같다. 오히려 대단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게 상담 일이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또 그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행히. 물론 또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은 그 좋으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또 이제 힘들어도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보람 있게 하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네. 대표님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네. 좀 힘들었던 시기가 있으셨을까요? 그럼요. 저도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겪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저도 이제 고가 주택을 이제 좀 샀거든요. 무리해서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제 나름에서 이제 적정해서 샀는데 근데 2008년도에는 가격이 워낙 다 떨어졌지 않습니까? 가격이 다 떨어졌고 그리고 졸지에 저 회사에서도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예, 그때 힘들고 근데 또 이게 그때 또 좀 버티다 보니까 또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또 부부싸움도 잦아지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저도. 어떻게 개인적으로. 극복하셨어요? 그냥 뭐 묵묵히 그냥 하는 거죠, 뭐 스텝 한 스텝 밟으면서. 그래서 뭐 그때 집을 그렇게 해서 처분해서 뭐 다른 사업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건 안 한 게 정말 천만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시. 그러니까 워낙 좋은 지역을 사셨나 본데요. 아이고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래도 또 제가 또 부동산에 원래 이제 한번 그래 버리면 부동산에 끈을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원래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또 언젠가는 부동산이 또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도 했었고 그래서 또
또 좋은 기회들도 많이 또 발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물론 힘든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투자도 투자지만 이 근로소득, 사업소득, 앞바퀴 소득도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끊기면은 이제 대출이라든가 또 이제 생활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도 투자지만 이 앞바퀴 소득을 어떻게 늘릴까지도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직장인들은 회사 때려쳐서 전업 투자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녀라. 왜냐면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리고 그 전업 투자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돈을 그렇게 막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매달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게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직장인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전 투자하시는 그런 꿈도 꾸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다니셔라. 그리고 근데 생각해 보면 투자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회사 생활 열심히 해요. 그 빚 갚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이게 다르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마인드 같아요, 마인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은 제가 목동에 살았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많이 방송에서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대학교 때 1학년 때 나 저 하이페리온이 있어요. 목동에 하이페리온. 제일 비싼 아파트거든요. 목동에서는. 나 저 나중에 하이페리온 살 거다고. 그러면 친구들이 그냥 뭐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그런 분위기. 그다음에 나는 책을 쓸 거다. 나중에 책을 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한 귀로 다 듣고 그냥 뭐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하이페리온보다 훨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자산도 뭐 동료원 배들 비해 친구들에 비하면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고요.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인데, 그 친구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살 건지 계획을 안 하고 어떤 인생을 살 건지도 계획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꿈꾸는 대로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그게 인생이 그렇게 펼쳐질 리가 없죠.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그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냥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은 애당초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는 꿈꾸는 대로 인생이 펼쳐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그런 인생을 계획하시고 어떤 인생을 살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말하는 대로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얘기하고 확언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향후 한 5년 동안 가장 큰 기회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자금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여전히 좀 저는 투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서울 재건축 쪽도 저는 좀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의 새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도 여전히 향후 5년이면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 지역들도 잘 선별을 하시면은 적은 돈으로 오히려 그 투자 메리트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도 5년이니까 포함이 될 수 있겠네요. 3기 신도시도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데도 왜냐면 3기 신도시가 되기만 하면 입지는 제일 좋아요. 1기, 2기, 3기, 1기, 2기, 3기 중에서 예전에 1기, 2기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기 때문에, 서울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요런 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청약으로 3기 신도시 노리는 것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인데, 그동안 이제 다른 데 더 올라버리는 게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약 당첨 가능성을 보시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아무래도 코인 쪽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죠? 코인도 많이 보시고요. 재테크 보시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금융 쪽이나 코인 쪽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좀 약간 그 투기꾼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꼭 집이 꼭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 중에 하나고, 어쨌든 나와 내 가족들이 어쨌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집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집을 사야지 더 효율적으로 살까? 여기 고민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그 고민하는 게 어디가 사면 더 좋은 학군에 좋은 입지에 또 세금적인 부분도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공부하고 고민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가장 내가
그래도 이제 남들보다는 좀 더 효율적인 아파트를 사는 게 또 앞서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또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자녀가 생기고 나서 갑자기 급 관심을 갖게 되거나 결혼을 해서 그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또 애당초 처음부터 관심이 있는 20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전엔 전혀 상관없다가 그 내 주변에 있는 친구가 집을 샀는데 몇 억 오른 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형제가 뭘 샀는데 그게 집값이 올라서 또 내가 이제 관심을 갖거든요. 근데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 연령층대가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집 마련이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일단은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